시청자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잘 살펴봐야겠지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어제는 지난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4 남북 공동선언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오늘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팩트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사건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세요? 예,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마 특검을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도입하는 순간까지가 이제 1차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8억과 관련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이 받아서 불기소 처리를 했던 요 8억 원의 이 자금의 흐름이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된 거죠. 예,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은 지금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약간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여당에서는 결국은 특검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락되겠지만 거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밝혀질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지방선거와 엮이면서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8억 원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였느냐보다는 그 출처가 어디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서도 드루킹 김모 씨가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한 적이 있는지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보 내용에 따라서 이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약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살아있는 현 권력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월에 가서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경공모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지등하자 경찰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한 후 검사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선관위, 검찰 모두 현 정부의 눈치를 살펴서 수상한 게 있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선관위는 검찰에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5일만, 며칠 안 지나가지고 의뢰를 한 거고, 예. 근데 검찰이 그걸 받고 6개월 있다가 결국 촉박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법원의 영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권 초기에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본격적인 수사하지 않고 그냥 덮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에 선관위의 드루킹 고발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다. 8억 원대 수상한 돈 흐름이 확인이 됐다. 4개 정도 은행 계좌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선관위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덧붙여서 8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선관위가 불법성을 의심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당이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구체적인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검찰은 그럼 당시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검찰은 비누, 샴푸, 그다음에 린스 판매 대금, 그다음에 자체 후원금으로 8억 원을 조성을 했다.
그래서 그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불법적 정치자금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불법적인 선거 사조직으로 돈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당직자나 정치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 조직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8억 사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반 회원들이 핵심 관계자나 리더급으로 돈이 흘러가는 전혀 그동안의 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돈의 그 경로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8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데 경공모가 지금 한 5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큰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에 걸쳐서 8억 원의 이 이상한 돈의 흐름을 선관위가 포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월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월 5천만 원에 그 핵심 활동가들 수십 명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나 이러한 부분에 쓰여지는 돈으로서 큰 돈이 아니거든요. 8억을 턱 얹혀놓고 한꺼번에 쳐다보니까 크게 보이는데 16개월로 나눠보면 월 5천만 원 가량의 돈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8억 원의 돈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캠프에서 흘러 들어갔다는 그 어떤 정황이나 실마리나 그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 8억 원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그쪽으로 그 매월 5천만 원이나 한꺼번에 8억이라는 돈을 준 것처럼 계속한 그 뉘앙스를 풍겨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야당이 구체적으로 그런 주장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 애쓰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조사의 속도를 상당히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또 특검에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말이죠. 이 드루킹과 관련한 사건 좋습니다. 벌써 열흘 가까이 저희도 이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데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매일 주장은 거의 그대로 다 나온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한번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본질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김우석 부소장.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일단은 여론 조작이라고 여론 하는 조작이다. 게 대선 기간에 벌어졌다는 거죠. 대선 기간에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그거를 여권에서는 지금 피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권에서 이걸 받으면은 이 부분 특검에서 넘기고 정치 현안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뭐를 숨기고 싶은 건지 자꾸 경찰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야당에서 주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힐 거 밝히고 또 의구심이 있으면 털어버리고 특검으로 넘기고 이런 좀 진정성 있는 좀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우리가 지리하게 똑같은 얘기들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여당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댓글의 공감 수치 조작 사건이죠. 그리고 현재 드러난 부분들은 2018년 1월 평창 올림픽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그 공감 횟수 조작 사건이고요. 그리고 야당에 있어서는 그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엮어서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연루됐던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이 구체적인 근거나 그다음에 국민을 설득할 만큼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안 나온 상황에 있어서 억지로 엮어가는 사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특검과 관련해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은 특검을 받아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쟁점이 생기는 거고 곧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이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고 특검을 열어주지 않으면 국회 공전 그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어제 김성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경이나 물 건너간 듯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야 될 사안을 보수 야당이 던졌다라는 건 드루킹 사건의 출구를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기에서 어중간하게 용두삼이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초조해진 사건이 드루킹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 양문석 이사장님은 자유한국당이 초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이버를 찾아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네이버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시위도 하고 네이버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댓글 방조 묵인 네이버를 수사하라. 댓글 조작 묵인 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휘부가 네이버 책임자들과 면담을 하고 나왔어요. 면담하고 나와서 어떤 얘기했는지 혹시 김석 부소장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본질은 사실은 포털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지금 의회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그래도 간접 민주주의, 대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새로운 시도로 과거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포탈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언론을 허약화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기존의 언론이 그야말로 언론의 사명과 언론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소명의식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포탈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결국은 소수에 의해서 여론을 이렇게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언론들도 지금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기존 언론들이 포탈에 가지고 있는 이 불신감이나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게 사실이고 지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태의 또 하나의 측면에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권력하고 여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포탈 중심으로 하는 여론이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허약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권력이 국회도 국회지만 현 권력에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성의를 봐야 하는 거고 그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에서 일단 말씀을 좀 제가 정리드리고 다른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유한국당은 네이버 책임자들 만나고 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네이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댓글 공작에서 비롯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공감했고 뉴스 장사, 댓글 장사 등에 있어서 이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네이버 측이 댓글 조작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다라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에서 말이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을 해서 윤영찬 수석도 사실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영찬 수석의 이 경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동아일보 출신으로서 네이버에 갔다가 네이버에서 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치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 그만두고 나와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인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아일보와 네이버가 충돌하는 그 지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있어서 부사장이 그 부분들을 방치했는가 시스템 자체가 네이버와 포탈에 대한 논의로 지금 초점을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네이버로 옮겨가면서 윤영찬 수석을 끼워 넣을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와 드루킹을 계속해서 엮어서 가야 되는데 김경수의 문제가 사실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단락되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이제 찾아가면서 윤영찬을 이제 끌어넣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을 잘못 건들면서 문제를 키웠고 출구를 상실하면서 방황하고 당황해야 하는 모습들을 그 여과없이 보여주는 게 오늘 네이버 본사의 항의 방문가 나온 이후에 그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두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 동량질 해왔던 일부 선거 브로커들의 일탈 행위다. 이런 드루킹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야당, 결과적으로 대선에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불법을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의 본질은 저는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역사의 부름에 역행한 자유한국당의 특검쇼에 편승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공세를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홍준표 대표가 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도입 주장을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다. 대선 승리만 하면 과정의 위법은 모두 덮어둬야 하는 것인가. 나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이 지난 대선 때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무도 시비 걸지 말라는 식의 민주당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국민 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또 자유한국당의 그 이야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불복 이야기를 이제 꺼냈다는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불복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지금 김경수 의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김경수 의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종 돌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과 그다음에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그 시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그 표현과 카드가 상당히 그 위력 있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도 일정하게 나는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불법 행위나가 모두 덮어져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모두 덮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밝혀내고, 그리고 억울한 건 드러내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카드를 좀 무리하게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 이 글 중에 말이죠.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이 지난해 대선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나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대선에서 이겼으니 과정에서의 위법, 아무도 시비 걸지 말라는 민주당식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국민 무시다. 이 글은 홍준표 대표의 많은 글 중에 모처럼 한번 많은 사람들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중한 고구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중한 대응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걸 가지고 그 대선을 불복하고 무효한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공세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을 쟁취하기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수술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당의 대응은 사실은 좀 아니하고 좀 지나치게 창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평행 이론이에요. 공수만 바뀌었지 평행 이론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당이 본인들이 얘기했던 과거의 야당 시절의 말에 책임을 좀 가지고 또 국정에 대한 책임을 좀 가지고 그리고 좀 다른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초기인데 좀 국정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드루킹 사건은 이쯤 다루겠습니다.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도 또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여야의 정치적 주장, 어떤 주장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는데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강성권 씨인가요? 예. 강성권 민주당의 전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 후보입니까? 예. 예. 이 어떤 사건인지 양무석 이사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사상구청장 그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공천까지 받았었군요. 예, 이 양반인데 여비서를 그 밤늦게 전화해서 찾아가서 그 폭행한 사건입니다. 호프집 같이 보이는데요. 예, 호프집에 지금 저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여비서가 이제 다른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찾아가가지고 친구는 비켜주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폭행한 사건인데 저 사건이 일어나고 알려진 지 2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그 대표가 제명을 그 지시를 하고 사실상 이제 출당 조치 당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강성권 씨가 민주당에서 2시간 만에 출당 조치, 제명 조치까지 했다. 그런데 경력을 살펴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상당히 공세를 펼 수밖에 없는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보좌관을 지냈다. 이 경력에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 여성분하고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가뜩이나 부산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강 후보자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도가 될 수 있어요. 경남에서 김경수 후보라고 하는 악재가 있고 지금 또 부산에서 구청장 후보지만 이 악재가 있어가지고 낙동강 정선이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격선이라기보다는 방어의 선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게 자체로도 사실 미투가 이제 좀 잦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예, 화면 속의 여성은 기사를 찾아봤더니 강성권 씨로부터 뭐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강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한 적은 없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김은숙 부소장 경남의 김경수, 부산의 강성권 이렇게 또 엮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경수 의원 문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악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강성권 문제는 악재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선거에 미칠 영향은 아주 미미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희정 지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판단해 보면 이미 개인의 일탈과 당의 그 일탈을 이미 국민들은 이제 판단한다. 국민의 정치 의식이 엄청나게 성숙한 상황에 있어서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지 이게 당의 일탈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어렵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 영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양문석 이사장과 김은석 부소장의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강성권 씨 민주당의 부산 사상구청장 공천까지 받았다가 이런 여비서를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가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민주당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제명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관, 보좌관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당에서는 더욱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